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삼국지 5부 별이 5개 5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보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자,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네. 시작할 때부터 이 책은 건들면 네. 뭐 한 주에는 절대 안 끝난다. 네, 그래서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또 읽으셨던 책이 워낙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고 할 얘기가 뭐 끝도 네. 없을 것이다. 네, 별이 5개. 별이 5개. 너무 좋은데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던데요. 네, 좋아하시죠. 네. 네, 뭐 좋아하실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이제 5부냐 6부냐 요게 이제 사실 마지막 갈림길이거든요. 내기합시다. 저는 6부 봅니다. 저는 5.5 이런 거 없어요? 5부? 5부로 갈게요. 5부로 갈까요? 네. 네. 일단 목표는 저희가 원래 이제 2부였고요. 네. 지난주 이제 4부에는 무조건 끝내자고 네. 했었고요. 그러나 이제 5부까지는 일단 확보가 됐고 네. 6부 갈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오늘 또 한번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성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삼국지에 나오는 수많은 미인들과 그렇죠.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네. 근데 미인들 혹은 뭐 여성들이 네. 여기서 저는 읽은 지가 오래돼갖고 어떤 뭐 역할을 뭘 했는지가 잘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래 삼국지가 상당히 남성 호르몬이 분출하는 남성 위주의 확실한 소설이잖아요. 그 여성 같은 경우 아무래도 좀그 남성 영웅들을 히어로들을 좀 돋보이게 해주는 장치로서만 좀 그 수단으로 다뤄지니까 네. 폄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정적인 물꼬를 트는 데서는 또 여성의 역할들이 많이 나오죠. 뭐 대표적인 사람 같은 경우가 바로 동탁과 여포를 그 굳건한 동맹관계 이걸 해체하게 만든 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는 초선이죠. 초선. 네. 음. 초선 하면 네. 뭐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중국 4대 미녀의 한 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동생도 또 굉장히 미녀 아닙니까? 초선의 동생이 나와요? 네, 삼국지에? 재선. 재선? 초선 동생 재선. 그 밑에가 3선이던가요? 4선, 그 밑에는 5선, 그 밑에는 6선. 왜? 야, 이 정도 농담할 수 있잖아. 왜 나를 그렇게 막아요. 네, 초선이 아주 그렇죠. 미인으로 나옵니다. 그 네. 원래 이제 중국에서 4대 미녀 하면 오나라 월나라 오해동주? 그 싸움에서 네. 오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월나라 지역에서 이제 오왕 부차이가 바쳤던 서시라고 하죠. 서시, 네. 서시빈목. 그렇죠. 그 서시가 그 맞습니다. 서시입니까? 빈축. 네. 빈축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눈살을 찌푸린다. 아, 빈축. 음, 네. 서시. 잘 모르겠어요. 아, 서시가 네. 해가 지기 전에 가려했지. 네. 너와 내가 선장. 네. 네. 그 서시 아니고요. 네. 중국에 아주 유명한 미인이 있습니다. 네, 서시가 음. 그 당시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뭐 전지현이나 아마 한예슬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예슬이 뭐 입으면 완판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서시가 뭘 하면 다 따라하는 거지. 유행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눈병을 좀 알아갖고 눈을 이렇게 막 찌푸리고 다녔단 말이죠. 네. 그랬더니 여자들이 다 눈을 한쪽 눈을 막 찌푸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유행인 줄 알고. 네. 그 정도로 네. 이녀라는 그 트렌드 리더라는 그런 의미로 서시 빈목이라는 사자성어까지 그렇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빛난다, 빛나. 서시를 그 바로 이제 월나라에서 오나라에게 수력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서시를 요즘 치면 아주 뭐 오왕 부차의 마음에 들도록 아주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일종의 스파이로 보낸 거죠. 그래서 뭐 그 오나라의 국력을 약화시켰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오나라가 무너지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 서시가. 네, 뭐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네. 그래서 서시가 이제 오나라 망할 때 노래를 또 부르지 않습니까? 오나라, 오나라. 아주 망했나. 그러니까 뭐 좋아. 사실 이지선 좋아요. 제가 진짜 다 알죠? 저 당연히 할까 말까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역시 그냥 나오네. 그쵸, 그쵸. 네. 네. 이게 이 서시 같은 경우가 보통 4대 민요의 첫 번째인데 어느 정도 중국 사람들이 또 과장을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어느 정도로 과장하냐면 서시가 본래 서쪽에 사는 시신의 집안의 딸이라 이거죠. 서시, 시치가 성시자고. 네. 그러니까 동시는 동쪽에 사는 시시들이고. 그래서 이제 집안 사람들은 주로 이제 빨래를 해가지고 생계를 이어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서시가 빨래를 하러 나오면 얼마나 이 미모가 아름답든지 물고기가 보고 숨어버린다는 거죠. 과장이 심하긴 심해. 그죠? 근데 원래 근데
물가에서 뭐 하면 물고기 다 숨지 않나? 여튼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침어라고 하죠. 서시의 미모는 침어에 해당된다. 물고기가 침몰한다. 가라앉듯이 그 정도로 숨어버린다. 이쁘다 이거죠. 두 번째로 가장 또 미녀 중에 한 명은 뇌물을 안 줘가지고 그림을 밉게 그려가지고 저 흉노에 가게 됐던 왕소군. 네네네. 네. 한나라의 궁중의 여인이었는데 네. 이제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압니까? 전 모릅니다. 이 지금 나오는 여성들은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죠? 전 이제 그쪽은 또 빠삭하니까.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북쪽 오랑캐들한테 네. 여성들은 이제 바쳐야 되는데 바치려면 이제 사람들 프로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들을 쭉 그려놨는데 이제 보통 이제 잘 뭔가 이렇게 뇌물 같은 걸 매겨야 이제 잘 그려갖고 그걸 이제 왕한테 갖다 보여주어서 이제 자기가 간택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뽀샵 처리를. 네, 근데 이제 돈을 안 낸 거야. 그랬더니 이제 뽀샵 안 하고 그냥 리얼 카메라 찍고 일부러 더 못 그렸어 실제보다. 네네. 막 이렇게 찍어갖고 그랬더니 이제 위에 갖다 바칠 때 그 오랑캐한테 갖다 바칠 때 야 얘 못생긴 애 얘나 갖다 바쳐라 이렇게 딱 보냈는데 보낼 때 보니까 왕이 보니까 너무 너무 예쁜 예쁜 거야. 거야. 야 이 그림 그린 새끼 데려와 이래갖고 그렇죠. 곤장을 때렸던가. 목을 뱉다고 하죠. 아, 목을 뱉었나요? 와. 하여튼 그만큼 예뻤다는 음. 왜 쟤를 보내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썰을 얼핏 들은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왕소군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왕소군이 관련된 유명한 시가 있죠. 봄이 와도 봄이 온 것 같지 않다. 출래 불사춘. 아하. 이 바로 왕소군이 저 이제 그 오랑캐 땅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랑캐 땅에는 꽃이 피어나도 봄이 와도 봄이 온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식의 출래 불사춘이 바로 바로 이 왕소군 관련해서 나온 거죠. 네네. 근데 이 왕소군은 미모가 얼마나 뛰어났냐면 그 왕소군이 이렇게 다 가고 있을 때 왕소군이에요? 예, 왕소군. 소군. 네. 네, 등려군. 우리 천민밀 노래 부른 등리진 할 때 그 군자가 쓰나 봐요. 네네. 그 왕소군이 이제 갈 때 그 기러기가 하늘을 날다가 너무 미모에 반해가지고 추락을 해버렸다. 그래서 나간의 미모다. 나간. 기러기가 나간. 떨어진. 네. 안. 예. 안. 떨어질 낙자 기러기 안자. 그래서 이제 왕소군은 그 정도의 미모를 자랑했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미모가 바로 이 가공의 인물이죠.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초선? 바로 초선이죠. 그 초선 같은 경우는 미모가 어느 정도였냐? 사도 왕윤의 집에서 각이 노래를 부르는 하녀였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동탁과 여포와에게 이렇게 특수 미션을 띠고 들어갔을 때 그때 나이가 16, 16이었는데 그때 초선이 이제 시름에 잠겨가지고 다 밖에 있으면 달이 지나가다가 달이 이 초선의 미모에 너무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달이 구름 뒤에 숨어버린다. 폐월의 미모다. 달이 숨어버리는 미모였다. 아 이제 달까지 숨. 이게 점점 커지네 이게 사이즈가. 와 스케일이 뭐 이제 달까지 숨고요. 네. 네 번째는 누굽니까? 네 번째가 이제 그 유명한 바로 당나라 현종의 양귀비죠. 양귀비. 아 양귀비. 양귀비. 그 양귀비는 우리가 보통 해어화라고 해가지고 말을 알아듣는 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현종이 양귀비를 많이 말을 했죠. 아 영화 제목 헤어화가 그런 뜻이었군요. 네네. 말을 이해하는 꽃. 네. 헤어화. 네. 네. 보통 기생들을 이제 해어화라고 하는데. 얘는 꽃인데 어떻게 말을 알아들을까? 이런 그렇죠. 비유를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미모였냐면 마찬가지로 꽃하고 관련이 있는데 양귀비가 딱 이게 꽃밭에 딱 꽃을 보러 가면 꽃들도 부끄러워가지고 그 꽃봉오리를 이제 부끄러워해가지고 이제 오므라들어 버린다는 거죠. 꽃들도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수화, 치머 나간 폐월 수화해가지고 각 사대 미녀의 어떤 특징을 잡아낸다라고도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바로 삼국지 연의의 바로 초선이다. 그 정도는 이제 이 소설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은 안 나오거든요. 초선이라는 이름도 없고 뭐 다만 뭐 왕윤의 하녀 중에 뭐 이런 게 하나는 나온다고는 하는데 네. 그 정도로 이제 아주 미모가 결국은 뛰어났기 때문에 그 정말 권력자들을 서로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그 네 명이 뭐라고요? 네. 서시. 서시가 있고 아니 그 비유하는 말이 치머, 치머, 나간, 낙안, 네, 폐월, 다리 숨고, 네, 수화, 네, 꽃들도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오므린다는 뜻이죠. 물고기, 기러기, 달, 꽃이요. 왜요? 아니 이제 또 우리 이지선 씨도 여기에 결코 밀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뭘 숨겨야 되나? 네댓 어때 네댓? 네댓? 뭐 네댓이 뭐예요? 네티즌들도 댓글을 단다. 이 아름다운 미모에. 네.
네댓 명쯤 네. 되잖아요. 우리 역사적 미모. 근데 우리 이지선 씨가 이렇게 네네네, 이쁠 수 있는 이유 죄송합니다. 괜히 이쁜 게 아닙니다. 석류홍삼 콜라겐을 여기서. 필수적으로 또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콜라겐의 이 피부가 사실 뭐 지선 씨가 저희랑 거의 같은 연배인데도 이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는 거 이거야말로 같은 연배 아닙니다. 콜라겐의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석류도 숨는구만. 은하수 석류홍삼 콜라겐. 은하수가 요즘 안 보입니다. 왜? 은하수도 부끄러워요. 숨어버렸어요. 지선 씨 보고. 요즘 하늘에 은하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은하수도 부끄러워 숨을 정도이고 네, 갤럭시 밀키웨이 다 없어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지선 씨 미모의 비결 바로 은하수 석류홍삼 콜라겐. 석류 같은 피부가 이제 우유처럼 매끈하게 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입니다. 자, 은하수 석류홍삼 콜라겐 꼭 한번 네티즌 분들 검색하셔서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은하수 석류홍삼 콜라겐이었습니다. 네. 네, 미녀들 4대 미녀. 네. 네, 그러니까 참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뭐 3대 천왕, 4대 미녀 뭐 이런 걸 참 좋아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숫자로 이렇게 범주화시키면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우리가 좀 범주화를 하면 항상 좀 기억하기도 좋고 네네네. 또 그만큼 또 이렇게 숫자를 묶어내면 아무래도 좀 질서를 분류하고 네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아무래도 숫자로 하면 네. 우리가 일단 가시화시키기 좋으니까 분류해가지고 뭐 몇 개다, 3개다, 4개다, 5개다, 10개다 이렇게 분류시켜 놓으면 기억하기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권위를 부여하기가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10대 소설이다 이런 것들. 근데 주로 이걸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에서 뭐 세계 10대 소설, 뭐 세계 10대 영화 이거 주로 좋아하는 나라가 일본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보면 3대 뭐 우리나라 3대 뭐 혹은 뭐 4대 무슨 맛 어쩌고 이런 거 보면 대체로 4등짜리나 5등짜리들이 그런 거 많이 합니다. 1등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왜냐면 굳이 걔네들이랑 묶일 이유가 없잖아. 네. 근데 한 4-5번째 혹은 거기 안에 들어가고 싶은 친구들이 대한민국 4대 뭐 짬뽕 맛집 뭐 이래갖고 자기들이 막 마케팅을 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나도 이제 그 탑티어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을 수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마케팅으로 많이 써먹는다는 것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4명의 4대 민요를 봤는데 네. 네. 그 서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오나라를 멸망시켰고 그리고 뭐 초선 같은 경우도 이제 동탁과 여포 사이를 이간질 해가지고 물론 뭐 나름의 정통론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큰 역할을 했지만 결국은 또 그런 식의 어떤 뭔가 정치적인 하나의 매개체잖아요. 네. 그나마 어떤 분들 이야기는 양귀비도 마찬가지고 양귀비도 결국은 현종 때 여러 가지 안록산의 사사명 이런 난이 일어나가지고 현종과 양귀비가 비난을 가다가 결국 군인들이 여기서 양귀비를 처단해라. 안 그러면 우린 더 이상 같이 못 간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정변의 주인공들인데 그래도 어떤 왕소군 같은 경우는 이제 평화의 사실 아니었냐. 그죠? 흉노와 중국 한나라 사이, 한 제국 사이에 평화의 사실로 가가지고 전쟁을 막고 설림 관계를 유지하는데 공헌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대체로 좀 여자의 역할들을, 여인의 역할들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많거든요. 네. 이게 예전에 중국 그 주나라 때부터 좀 중국 역사에서 그 여성을 하나의 어떤 나라가 멸망하는데 큰 어떤 원인으로 돌려가지고 이해를 쉽잖아요. 누군가 희생양 만드는 것들이. 네네. 그 대표적인 게 중국 그 주나라가 서주가 멸망하게 된 게 주나라 여왕 때 포사라는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는데 그 이 여인은 절대 웃지를 않았다거든요. 웃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왕이 이 포사를 한번 웃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웃길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비단이 찢어졌는데 이 여자가 좀 약간 미소를 짓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비단을 계속 찢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자원이 낭비가 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봉화불이 한번 잘못 올라가가지고 그 당시 중국 주나라에 봉화불 올라오면 주변의 봉건국들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제 도와주러 오거든요. 근데 한번 올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이게 뭐죠? 이러니까 이게 실수로 그랬다니까 맥이 풀리잖아요. 그때 포사가 그걸 보고 웃었단 말이죠. 그다음부터 여왕이 계속해서 봉화불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실제로 이제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포사도 그렇고 뭐
달기 해가지고 그 어느 나라 상황인가요? 주왕. 주왕입니까? 네. 네. 괜찮아요. 아, 거의 비슷하거든 그때가. 네. 그 달기가 저기 아닙니까? 그 뜨거운 불에 막 포락지형이라고 하죠. 네. 네. 그 쇠, 기름 발라가지고. 뜨거운 쇠 달군 거 동그란 네. 거에 기름 발라갖고 거 위를 걷게 했죠. 미끄러 당연히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네네. 밑에 이제 막 불타고 네, 있고 네. 그걸 보고 이렇게 막 좋아서 깔깔거리고 네, 네. 그랬다는데 저도 이제 뭐 정방님 말씀처럼 나라가 망하는데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누군가 하나를 이제 악인으로 빌런으로 하나 딱 설정해놓고 그 사람한테 이제 책임을 좀 모는 네. 특히 이제 그 여러 차례에 억울한 누명을 쓴 게 저는 이제 여성들이 아닌가 네. 당시에 사실 뭐 여성들이 무슨 그런 참혹한 그런 거를 얼마나 즐겼겠어요. 네, 근데 좀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정치 잘못한 거 혹은 뭐 제대로 뭐 사람 못 쓰고 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그쪽에 그냥 다 몰아서 네. 네, 그렇게 좀 기술한 건 아닌가. 뭐 네. 그리고 또 정권을 새로 잡은 입장에서는 전 정권의 왕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여자에 미쳐 있다,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여자에 빠졌다라고 이제 설정할 때가 제일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형편없는 인간은 당연히 왕의 자격이 없고 하늘에서 걔한테 이제 자 이제 왕 그만해 하고 거두었고 우리에게 왕의 자격을 줬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당하기 좋으니까 마지막 이제 항상 망국의 어떤 단계가 되면 여성을 만들어도 내는 것 같아요. 이런 여성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탁이 망할 때 초선을 넣은 거란 말이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근데 그 당시 동탁의 힘이 워낙 세니까 네. 이 동탁이 기록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하죠. 진순신 삼국지 같은 경우는 동탁이 이제 사람들에게 공포 정치를 한다 이거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신하들 다 불러온단 말이죠. 그 조정 관료들이죠. 다 불러와가지고 이제 연회를 베풀거든요. 네. 네. 그 연회를 베풀면 좀 맛있는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그 딱 식탁에 있고 딱 다들 있는데 갑자기 조정 신하들 뒤쪽에 라고 할까 전쟁 포로라고 해야 될까 이런 패잔병들 네. 뒤에 전부 다 꽁꽁 묶은 다음에 그 사람들 밥 먹고 있는 와중에 있잖아요. 막 이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떼내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신체 절단 행위를 딱 하고 그 와중에 막 사람의 수족이 이제 식탁에 튀어 나올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고 있는데 동탁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유유하게 음식을 즐겼다. 그러니까 상당한 그 공포 정치를 했다고 나오는 거죠. 네. 그 동탁이 지금으로 치면 당시 서량주 사람이니까 감숙성 이런 쪽이 있죠. 중국 변경에 좀 아무래도 좀 이방민족 출신으로 보이니까 약간 오랑캐처럼.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식으로 좀 더 묘사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수성이 좀 많이 떨어졌던. 감수성 출신이래. 아 그래서 네, 감수성이 감수성. 떨어진다고요. 순간 조금만 지금 방심하거나 딴 생각하면 네. 따라가지 못합니다. 따라가지 못했어요. 네네. 방금 아, 참 딴 생각 잠깐 했거든요. 네. 동탁이 감수성 네. 감수성이 부족한 동탁은 그렇습니다. 감수성 출신이다. 네. 네. 그렇게 하면 기억하기 쉽겠죠? 아주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왕륜이라는 한나라 조정에 아주 충실한 그 사도벼슬이니까 아주 높은 거죠. 보통 사자를 담당하면 이게 사구하면 이제 형벌을 담당하고 맡을 사자거든요. 네. 우리 사법부 할 때 법을 담당하는 부서, 아, 사정기관 발음을 담당하는 기관 사자, 사정기관이 예, 그런 맡을 거. 사자, 아, 발음을 담당한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동탁을 예, 발음, 올발음. 예, 올발음. 네, 발음. 아, 이 머리에 마구니를 전 빨리 없애야 됩니다. 이게 뭘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렉트가 아니고 커렉트. 네. 네. 아, 사정기관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때부터 틀려 먹었어요. 아, 틀려 먹었어요. 아, 사정기관 나왔죠. 뭘 자꾸 바른다고 하죠. 그래갖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왕륜이 동탁을 어떻게 제거할까 노심초사하니까 네. 뭐 한국 연희 같은 경우 보면 일종의 초선이 항상 그 주인 마님을 사모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초선이? 네, 초선이. 주인 마님을? 그러니까 왕륜이라는 주인 마님이잖아요. 아, 왕윤을 네. 우리가 마님이라는 게 이제 여자가 아니라 아, 그러네요. 그렇죠. 주인 마님 맞죠? 또 마구니가 끼었어. 이상한 쪽으로 또 생각했어. 나는 네. 죄송합니다. 대단히 그래서 이제 이 초선이 먼저 제가 네. 주인님의 그 걱정을 들어드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한 몸을 던지겠다. 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왕윤하고 작전을 짰죠. 그래서 왕윤이 먼저 여포에게 이 사람을 초선을 주기로 약속을 하거든요. 여포가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자기 준다니까 좋아가지고 했는데 그런 다음에 약속을 하고 나서 동탁을 왕윤의 집으로 초대를 한 거죠. 초대를 하면서 이제 음식이 서브되고 시중을 할 때 이제 초선을 보여주니까 당연히
호색을 즐기는 동탁 입장에서는 바로 못 참고. 자신의 거처로 데리고 와가지고 접수를 해버린 거죠. 허허허, 저 여인을 오늘 밤에 내 처소로 왕윤 불러오시오. 네, 마마.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게 영웅호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색을 보통 우리가 왜 색정적이다, 네. 색을 즐긴다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이 색이 뭘까 한번 한자를 한번 찾아보니까 네. 이 색이라는 게 상당히 아주 에로틱한 한자더라고요. 색? 오, 예, 한자 색이. 네. 이 색자가 뭐냐면 한 사람이 네.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앞쪽에 있고 뒷사람은 그 뒤쪽에서 이제 이거 앉는 자세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제 성행위를 하는 자세거든요. 그거를 이제 글자 이렇게, 모양 예, 자체가? 글자 모양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색색자라고 봐도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다. 네. 오. 아니, 동서를 막론하고 같은 한자라고. 저쪽도 색자고 네. 여기도 색자네. 그건 다 색인가? 일부러 그렇게 했나? 야, 신기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본래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색을 할 때는 색깔이잖아요. 빛 색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빛의 뜻이 들어갔냐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어떤 행위를 하기 앞서가지고 흥분되니까 얼굴빛깔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색이 빛을 상징하게 됐다는 거죠. 색이 달라져, 맞아. 네, 색이 달라지잖아요. 완전 달라져. 야, 진짜 너무 이 글자 너무 마음에 든다. 색자? 빛색이요. 그 빛색이죠. 빛을 나타내죠. 그렇습니까? 네. 색자가 여기 이제 뒤에서 네.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놈의 마구니는 언제쯤 사라질까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사라질 나이 됐잖아. 네. 근데 왜 안 사라져나? 한번 네. 이제 발찌 한번 차야지 사라질라나 보다. 한번 뭔 일이 네, 네, 있어야 네, 되는 네. 모양이군요. 네. 아니면 내가 영웅인가? 응? 내가 영웅이라 호색 아니야 혹시? 영웅호세? 빵빵빵빵빵빵빵. 네. 색자. 오늘은 색드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초선은 이미 동탁에 데려갔잖아요. 네. 자, 근데 여포가 이제 왕년 집에 갔단 말이죠. 초선이 어디 갔냐니까 저기 동탁이 데려왔어. 그러니까 동탁이 너 어차피 아니까 야 초선이는 여포에 이제 여자가 될 사람이다라고 말했으니까 그건 너에게 연락 갈 거야. 그래서 이제 여포 입장에서는 동탁의 거소 앞에서 이제나 저제나 연락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연락이 안 오지? 이제 빨리 뭐 혼인을 시켜주든 아니면 뭐 어떤 세리머니를 해줘야 되는데 왜 연락이 안 오지 했는데 아무리 이제 그 기다려도 연락이 없으니까 궁금해가지고 아예 침소로 직접 가보기로 한 거죠. 동탁의 침소로. 동탁의 침소를 딱 가니까 그게 동탁은 없고 이제 초선이 있는데 초선이 딱 여포를 보자마자 눈물을 또르르 떨어지는 여보 장군님, 저는 장군님의 여자이고 싶은데 동탁 씨가 아니 뭐해? 동탁 내 이놈을 그렇게 간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포와 동탁 사이에 본래는 얼마나 뭐 수양 아들 삼은 정도로 절친한 부자 사이였는데 그 갈등이 생겨나서 결국 여포가 동탁을 죽이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 이후로 이제 뭐 초선 같은 경우는 여포에 구체가 됐다는 설도 있고 자진했다는 설도 한 번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래요. 네. 근데 삼국지 저 원래 그 역사 정사에는 없고 아예 네, 없죠. 네, 네. 뭐 이런 정도로 뭐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상상력을 발휘했던 거죠. 네. 여포가 동탁을 죽이고. 그렇죠. 사실 근데 여포가 그러니까 여인 문제로 이렇게 결국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치적인 후견인 그리고 가장 든든한 뼈가 되어줄 사람을 죽인 거 보면 상당히 적극적이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나중에 이제 여포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여균동 감독이라고 영화 여균동 예. 너에게 나를 보낸다. 예. 그분이 예전에 삼국지 이야기할 때 자기가 그 같은 또 여시잖아요. 그 자기는 여포의 여러 가지 여포를 좀 나쁘게 본 사람이 많잖아요. 너무 동물적이다 한마디로 자기 본능. 근데 아니다 이거 자기가 보기에는 이 여포가 가장 인간적이다. 왜 그러냐니까 그 결국 여포가 나중에 이제 조조하고 유비가 결국 여포를 이제 치러 온단 말이죠. 네. 그럴 때 이제 포위가 되니까 자기가 원술에게 그 후원 지원군을 좀 보내달라고 그때 이제 자기 딸 여포의 딸과
원술의 아들을 정략 결혼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의 딸을 일단 지금 빨리 나한테 보내줘야지 우리가 지원병을 보내주고 서로 약속을 하자 이러니까 이제 결국 여포가 자기 딸을 이제 간단 말이죠. 근데 이 딸을 생각을 엄청나게 이 딸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딸을 처음에 속옷을 입힌 다음에 그다음 갑옷을 입힌 다음에 그다음 비단으로 똘똘똘 말아갖고 자기가 등에 둘러매고 말을 타고 결국 뭐 그 방염 포위망을 돌파하지 못합니다만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이 여포의 그 딸 사랑이랄까 이런 게 느껴진다.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딸을 이제 정략 결혼 갖다 바쳐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딸을 정말 극진하게 끝까지 챙기려고 속옷을 입히고 갑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비단으로 똘똘똘 매가지고 탁 자기가 묶어가지고 탁 이 말등에 딱 태워가지고 악정 쓴다 이거죠. 네. 뭐 그런 참이 이제 딸에 대한 부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보여준다. 그거 하나 갖고 이렇게 뭐 특별히 네. 인간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균동 감독의 이제 주장이죠. 네네. 네. 뭐 대표적인 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초선 이야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왜 아까 영웅호색 이야기했냐면 결국 영웅호색의 가장 이제 대표하면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조조가 나오죠. 조조가 여자 좋아하는 걸로 나오나요? 여자 때문에 결국은 자기 큰아들, 조카 그랬나? 다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조조가 또 호색이군요. 네, 기본적으로 조조가 결국 그 간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권력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그 권력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 결국은 힘과 그 힘이 이제 구체적으로 매개되는 게 여인이겠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보면 우리가 권력자나 부호들이 항상 첩을 많이 거느린다. 네. 이게 결국 그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느낌. 나는 권력 의지가 별로 없나 보다. 그래요? 네. 아직 그 권력까지는 못 가봐서 그런 걸 거예요. 오늘 나한테 왜 그랬지? 아니 색을 밝히시니까. 네. 네. 권력 의지가 별로 없구나. 내가. 그러니까 이제 조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포를 치려고 할 때 장수라는 또 장군이 있었거든요. 장수라는 장수예요? 네, 장수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네. 하여튼 뭐 형제 유표하고 이제 결연을 해가지고 조조의 수도가 됐던 허도를 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부터 먼저 이제 대결을 하게 됐죠. 자, 그 상태에서 결국 뭐 장수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지금 조조하고 정면 대결하다가는 우리가 질 것 같다. 네. 내가 해서 일종의 항복을 한단 말이죠. 그 항복을 하니까 조조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후위 대접한 다음에 이제 애초에 그 장수의 본거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휴식을 즐기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딱 침소에 들어가니까 좀 뭔가 다른 생각이 나는 거죠. 네네. 술을 먹었으니까. 이 성안에 혹시 기녀가 없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조의 조카가 옆에 딱 있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부인이 아주 경국지색이 한 명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까 말한 장수의 삼촌 장제의 처라고 하더군요. 결혼을 한. 이미 그 이제 남편이 죽었죠. 그러니까 바로 장수의 숙모죠, 숙모. 네. 네. 그래서 조조가 뭐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 아니니까 조카를 불러가지고 그 부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데려와서 물어보니까 여기 나오죠. 음성이 아주 곱고 미모에 그러니까 뭐 베스트였던 거죠. 베스트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부인은 나를 아쉬워 하니까 또 여기 응대를 잘해주는 거죠. 전부터 승상에 아주 높은 이름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오늘 밤 이렇게 뵙게 됩니다. 오늘 재밌다. 그죠? 이런 거 좋아하는군요. 오늘 그 고금소총 투네 갑시다. 네. 그러니까 또 조조가 네. 또 역시 이렇게 아주 자기를 아첨하는 말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게 또 화답을 내가지고 내가 부인을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장수의 항복을 받아들였기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반드시 여기 다 멸문지화를 당했을 것이야 라고 딱 이제 엄포를 놔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딱 그 추씨가 몸을 일으켜서 바로 큰 절을 올리는 거죠. 참으로 목숨을 붙여주신 성상의 언덕을 무엇으로 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럼 뭐로 갚아야 되겠습니까? 어찌 제가 이 은혜를 갚으리요. 그대로 돌아보거라. 이렇게 말입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둘이 운우지정을 나눈 거죠. 좋은 네. 밤 보내고요. 근데 이제 그걸
뭐 하루 정도 이렇게 또 즐기면 됐는데 네. 이 좋았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아예 성 밖에 데리고 나가서 계속 아예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아, 드라이브 가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푹 빠져가지고 아예 그 성막 그러니까 성 밖에 이제 야전 막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텐트를 치놓고 네.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계속 거기서만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르고 지냈던 거죠. 네. 조조가. 조조가. 그랬었네요. 조조는 그럴 사람 같진 않은데 그죠? 희한하네. 네. 자 그러니까 이걸 세상 일이 결국은 뭐 다 누구든지 정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고 네. 결국 이것들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비밀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장수한테 가서 꼰지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죠. 네. 당신 숙모 말이야 지금 조조가 데리고 와가지고 일종의 첩 삼았어. 집에서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장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눈이 뒤집히죠. 네, 왜냐하면 결국은 그 집안의 여인이라는 것은 자기 집안의 자기 입장에서는 프라이드잖아요. 네. 자기 집안의 재산이 이제 도둑질 당한 거와 똑같은 거죠. 자기 명예가 먹칠 한 거 똑같으니까 결국 이제 몰래 군사를 일으켜서 한밤중에 조조를 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때 조조가 뭐 완전히 경황이 없잖아요. 모방비 상태. 네, 항복했다고 다 이제 완전히 안심하고 있다가 한밤에 치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뭐 조조도 그때 화살 맞아 부상을 입었지만 조조의 완전히 그 경호실장 전이라는 사람도 죽게 되고 맏아들 조항도 죽게 되고 또 이 여자 데리고 왔던 조카도 죽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핵심 척군과 자식과 조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조조 하나 살리려고. 네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떻든 아버님이 사셔야 됩니다. 숙부님이 사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말 한마디 내주고 저희들이 얘기를 지킬 테니까 어떻든 혼자라도 빨리 떠나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제 바로 그 여인 하나 때문에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여자는 죽었어요. 안 나오죠. 안 나오는구나. 안 나오죠. 생사 여부는 안 나오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전화지진 않는데 네. 글쎄 여기는 안 나오는 거죠. 생사여부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조조가 이렇게 한 이유로는 아주 이제 좀 그 많이 각성을 했다고 나오는데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호색을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아들만 25을 뒀다고 하죠. 와. 24번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24번째 아들 이름은 네. 1kg 커피일까? 아니지. 그때 이제 너무나 깊은 나머지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서 네. 루에루. 루? 조조의 아들 루가 있습니다. 조조의 아들 루? 됐어요. 뭐 네. 되고요. 네. 뭐 말 나온 김에 1kg 커피나 한번 가겠습니다. 네. 1kg 커피. 여러분이 흘려야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네. 1kg 커피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기쁨의 눈물을 아마 흘리시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1kg 커피, 내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시켜주고요. 네. 저녁에 1kg 커피는 편안한 잠으로 유도를 또 해드립니다. 점심에 1kg 커피는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네. 네, 운동할 때 1kg 커피는 에너지를 부스팅해주죠. 와우. 뭐 어느 장소, 어느 상황, 어느 분께도 잘 어울리는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1kg 커피 앱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 원 스토어 혹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네. 되겠습니다. 오늘 19금 딱지 붙여주시면 안 돼요? 이제 왔어? 네네. 왜? 더 갑시다. 아니야. 여기까지만. 더 갑시다. 아니 16세까지만 가겠습니다. 텐트 있잖아요, 텐트. 그날 텐트에 네. 그냥 갔겠어? 군사들이 이렇게 귀 담고 있다, 귀. 조조의 텐트요. 네. 귀를 이렇게 대고 있었겠지. 우리 예전에 한번 조조가 주변에 사람 오지 못하게 하려고 네. 자기는 자다가 막 칼을 휘두르는 버릇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못 오게 한 거겠죠. 함부로 그렇게 네. 귀는 될 수 없죠. 귀는 될 수 없어요? 대신 다른 사람들이 다 텐트를 쳤겠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근데 이 조조뿐 아니라 조조의 큰 아들, 음. 이제 결국 애초에 큰 아들은 이제 바로 여기서 죽어버렸고, 네. 그다음에 조비, 조비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아버지를 역시 닮아가지고 여인에 대한 그 갈망이 아주 남달랐던 것 조비도? 같습니다. 네, 조비도. 그래서 조비가 뭐 여러 가지 재주가 많았는데 원소에 이제 그 원소를 격파하고 네. 원소의 근거지로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그럴 때 원소가 그 단도 대전, 삼국지 3대 전투 중에 그렇죠. 조조가 결국 이제 패권을 잡게 된 첫 번째 전투 간도 대전인 대전에서 거죠. 원소를 격파하게 된 거죠. 네. 이 바로 원소의 부중을 향하니까 한 장수가 가로막았다 이거죠. 성상 조조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누구나 한 사람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비가 이놈 저리 물러서거라. 바로 금을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 들어가니까 부인 두 사람이 슬프게 울고 있었던 거죠. 부인 두 사람이요? 부인 두 사람이. 네. 조비가 바로 한 칼에 그 여인 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너무 예뻤죠. 그렇죠. 그 네. 두 여인 중에 젊은 여인의 몸에서 갑자기 한 줄기 붉은 빛이 붉은 빛? 뿜어져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서 조비가 물어본 거죠. 너희들은 누구냐 하니까 늙은 사람은 나는 바로 원소의 부인 유시다. 그럼 이 젊은 부인은 누구요? 물어보니까 바로 우리 며느리다. 둘째 며느리. 둘째 아들 원희의 처 진시다. 그래서 나하고 같이 있다가 이렇게 오늘 이 꼴을 당하게 됐다. 이러니까 여기 나오죠. 조비가 앞으로 나가 그 앞으로 며느리의 나가? 팔을 잡아 일으켜 보니 어머. 왜요? 아니 왜 같은 어머를 이렇게 19금으로 만들어요? 아 그러면 알았어. 어머, 왜 이러시옵니까? 그래, 머리가 흐트러져 얼굴을 가렸는데 머리를 쓰다듬어 올리고 얼굴을 들여다보니 우리가 꽃 같은 살결에 꽃 같은 모습이 실로 경국지색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조비가 바로 애초에 시어머니 자리를 향해서 나는 조승상의 아들이요 목숨을 보존하게 해줄 테니 아무 근심 마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 그 부인을 취한 거죠. 네. 네. 뭐 삼국지인하고 조금 다른 판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조가 이미 그 며느리의 아름다움을 이미 들어가지고 여기를 점령하자마자 바로 그 며느리 찾았어요? 며느리를 불러오겠다 이거죠. 아빠와 아들이 이제 근데 좌우 신하들이 아른다 네. 이거죠. 오관중랑이 이미 채 갔습니다. 아, 오관중랑이 조비의 벼슬 네. 자기였거든요. 조비가 먼저 데려갔어요. 네. 그 말을 듣자 조조는 금년에 깨버릴 적은 바로 그놈이로군. 다음에는 어디든 내가 먼저 가겠네. 절대 뺏길 수 없지. 그래서 아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어떻게 하는 못하죠. 그건 아. 못하지. 이미 뭐 채 갔는데 뭐 그냥 어떻게 안타까울 하겠습니까. 뿐. 야, 그래도 뭐. 아 재밌다. 미모에 탐복해가지고 네. 네. 그래 과연 내 며느리가 될 만하군. 네. 뭐 이 말만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며느리가 돼요? 근데 뭐 조비도 나중에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나라 이제 문제가 되니까 결국 뭐 수많은 또 여인을 처첩을 거느리게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조조 부자도 이렇게 이제 많은 여색을 즐겼는데 여색을 안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주 제갈 공명. 제갈 아니에요, 공명보다 제갈 공명 좀 이제 극적으로 나온 사람이 좋아하시는 삼국지 인물. 조자룡? 네, 조자룡. 아. 조자룡이 자룡이 형은 게이. 게이예요? 그게 아니고 한번 보시죠 뭐. 네네. 그러니까 유비가 네, 홍자룡 아니야 원래? 조자룡에게 이제 군대를 줘가지고 네. 그 계양이란 고을을 점령하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계양 태수가 총책임자가 조범이라는 사람인데, 그냥 나 항복할래. 어차피 지금 싸워봐야 뭐하니?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조범이 이제 조장을 맞아가지고 장군의 성도 조시고 나의 성도 조신이 500년 전에는 반드시 우리는 한 집안이었을 겁니다. 뭐 그죠? 우리가 다 당군의 자손인 것처럼. 네. 자 그러니까 또 장군의 고향도 진정이시고 저의 고향도 진정이니 우리가 또 동양이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를 맺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나이도 비교해 보니까 같고 근데 조은이 생일이 조금이니까 이제 빠른 건가 보죠. 그래서 조자룡이 이제 형이 되고 네. 조범이 동생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술을 한 잔 마시고 이제 형제가 했으니까 술자리를 가지는 거죠. 그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부인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조범이 시켜가지고 이 장군님에게 술 한 잔 따라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부인이 술을 따라준데 입은 옷이 소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소복? 누가 남편이 죽었구나. 네. 그랬더니 조자룡이 물어본 거죠. 이 분이 누구시냐 이러니까 조범이 제 형수 변씨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수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네. 소복을 입고 있는 형수를. 네네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형수에게 이 술잔 이렇게 수고를 끼치냐. 내가 참 좀 명구스럽다 이러니까 조범이 웃으며 대답하는 거죠. 제 형이 세상을 떠난 지 이미 3년이 됐는데 형수께서 자꾸 개가를 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개가를 권하니까 형수가 딱 조건을 말하더라. 제 조건은 3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문무가 다 뛰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름이 천하에 날려야 된다. 한마디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원한다. 힘이 센 사람이요. 네. 바로 이렇게 바뀌냐? 문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힘으로 갑니까? 그다음에 또 그래 힘도 센 사람이니까. 조용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모가 당당해서 위가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풍치가 좋아야 된다. 얼굴이 잘생기고 몸집이 당당해야 된다. 키 185. 키가 185는 돼야 하오. 그렇죠. 세 번째는 돌아간 남편하고 성이 같아야 된다. 조씨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냐. 근데 마침 장군이 딱 들어맞지 않느냐. 조자룡이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말을 듣고 조자룡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뭐야? 아니 왜 갑자기 화를 내시옵니까? 너와 나는 형제의 의를 맺었는데 너의 형수면 나의 형수인데 어떻게 나를 보고 이 인륜을 어지럽히는 일을 하란 말이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막 단호하게 화를 낸 거죠. 그냥 못생겼던 건 아닐까요? 아니 초나 일색인. 아 그렇습니까? 조자룡이 그렇게 화낼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썩 이제 물러가거라 해가지고 조범이 완전히 뭐 난감했다는 거죠. 조범만 난감했겠습니까? 그 부인도 정말 난감했겠죠. 조자룡. 그래서 이제 제갈공명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조원에 물어봤다는 거죠. 아니 그건 참 아름다운 로맨스인데 왜 당신은 그거를 그렇게 사람을 무한하게 만드느냐. 그 조자룡 이야기는 이게 분명히 내가 의형제를 맺었는데 그 형수를 취하면 이거 남들이 욕하지 않겠냐.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부인이 개가를 하면 절개를 잃는 게 두 번째다. 그러니까 이때도 뭐 좀 그런 그 뭐 이거 있잖아요. 일부 종사가 약간 있었나 봐요. 그 세 번째는 또 조범이라는 사람을 아직 내가 믿지를 못하지 않느냐. 걔가 항복하면서 바로 이렇게 자기 형수를 준다는 거는 미인계로 나를 지금 뭔가 음해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걸 하지 않았다. 이러고 하니까 제갈량이 무릎을 네. 탁 치면서. 그래서 제갈량은 막 그냥 허허 웃는데 그래? 유비가 옆에서 듣고 한마디 해주는 거죠. 야 그러면 이미 일단 결국 그 조범도 다 우리 편 되기로 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시 하여튼 그 부인에게 장가를 들으라. 그게 어떻게 했냐. 내가 다 엑스큐즈 해줄게 이러니까 딱 조장이 한마디 하는 거죠. 천하에 여자는 많습니다. 다만 두렵기는 내가 전공을 세우지 못할까. 이 정말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공을 세우지 못할까 하는 것이 어찌 내가 지금 처자식이 없는 것을 근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비가 이야기를 듣고 너는 정말 대장부다 라면서 상을 내렸다고 하는 거죠. 조자룡 그 정도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부인 목소리를 할 거면 확실히 그쪽으로 하고 이지던 목소리. 조자룡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아 조자룡 재밌네요. 근데 조자룡은 애가 있었어요? 결혼해서. 조자룡이 결혼은 내가 잠깐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건 거의 안 나와요. 얘기 별로 안 나온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터에서 무골리 누르다 보니까 그는 결혼을 했겠죠. 그래도 그 오 장군의 하나인데 네. 정말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네네. 그러니까 참 이것도 그거네요. 오로지 기억나는 게 장군이면 싸움하고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고. 네. 네, 삼국지 속의 여인들이 약간 그래도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된 거죠, 사실은. 뭐 막 이렇게 네. 싸우는 여장군 이런 건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순신 삼국지 보면 실제로 이 삼국지의 여러 가지 이 뭐라고 할까 흑막이라고 할까 이 모든 뒤에 그 기획자가 여인으로 나와요. 실제로. 네. 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자 역할이 되게 수동적으로 나오는데 네. 그 진순신판 삼국지에서는 거기가 이제 결국 오두미교 이런 거하고 다 연결돼 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런 어떤 종교와 연결을 해 가지고 실제로 이 모든 삼국지의 여러 가지 이 정치적 변화에 여성이 엄청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오죠. 삼국지 지금 여자 여인들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또 있어요? 있죠 많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이교. 아 저번에 대교 소교 했지 않습니까? 대교는 이제 선책의 부인이고 소교는 주유의 부인이었다. 네. 그 삼국지 적벽대전인가 그 영화 보면 거기도 대교 소교 나오거든요. 네네. 댓글에 써주신 거 누가 보니까 네. 교가 성이고. 예 그죠? 맞습니다. 예. 네. 그 아버지가 강남의 교시 아주 그 뭐 부였는데 그 딸 2명 대교 소교를 불렸는데 네. 딸이 아주 절세 미녀였대 그죠. 그래서 삼국지 연희의 이야기입니다. 조조가 적벽대전 전야에 야연 뭐라고 해 나이트 파티를 하면서 나이트 파티. 나이트 클럽을 열면서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내가 말이야 이번에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이 강남 땅을 다스리면 내가 옛날부터 내가 잘 알고 있거든 그 집안 교시 집안 그 두 딸 대교 소교를 내가 딱 얻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동작대라고 나와요. 자기가 이제 뭐
이것도 좀 말하면 깁니다만 동작대라고 아주 정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경치를 네네. 그 동작대를 지어놓고 그 대위에 높이 그 딸들을 앉혀놓고 내가 이제 만년을 내 걔들하고 같이 즐기면서 살 거야. 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갈공명이 주유를 찾아가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희롱을 한다 이거죠. 주유한테. 그러니까 주유한테 그런 이야기 하죠. 아, 그냥 우리 이 강남의 평화, 이 중권의 평화를 위해서 딱 두 사람만 조조에게 보내면 이 뭐 평화 다 해결됩니다. 그 두 사람 누구냐? 조조가 동작이라고 딱 이 좋은 어떤 누대를 지어놓고 미녀 2명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만년을 평화롭게 즐기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딱 2명만 보내주면 된다. 바로 그 교공의 딸 대교와 소교를 딱 보내주면 뭐 모든 전쟁도 필요 없으니까 네. 우리가 천금을 주고 그 여인들을 사서 보내주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가 서씨가 그러니까 바로 올나라에서 서씨를 부차에게 보내가지고 결국 그 오나라를 멸망시켰듯이 우리가 결국 조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모르는 척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유가 울그락불그락 하지만 아니 지금 진짜 그런 증거가 있냐? 그 조조가 그렇게 말했다는 증거가 있냐니까. 조조가 이제 그 읊었다는 자기 아들을 보고 시켜가지고 읊었다는 시의 구절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교를 동남에 잡아서 조석을 한 가지로 즐기리라. 그러니까 그 여자 2명 다시는 여자가 아니라 양쪽 다리 두 다리를 연결해가지고 내가 경치를 즐기리라 이렇게 말한 거를 여자 2명을 얻어가지고 내가 조석 아침 저녁으로 막 신나게 놀리라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제 주유가 버럭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공명이 아니 왜 그러시냐. 네. 아니 2명만 보내면 끝인데 그러니까 주유가 한마디 하는 거죠. 소교는 내 마누라고 대교는 바로 돌아가신 손책 장군의 부인인데 그러니까 공명이 깜짝 놀라듯이 아이고 내가 이 실언을 했구려. 사과합니다 했는데 이제 주유가 그때 완전히 확 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조를 가만둘 수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주인공이 바로 이제 여기서는 삼국지연의의 최고의 미인으로 꼽히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교 소교로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네. 참고로 그 조운의 조운 조자룡의 네. 아내 쪽을 지금 좀 찾아보니까 오, 네네. 네, 알려지지 않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 나왔던 그 번신가요? 예. 그래. 날 왜 찾노? 그분은 이제 잘 안 됐고 네. 그리고 뭐 마운록이라는 사람이 저 나오긴 하는데 그건 이제 근대에 지어진 소설에 좀 나오는 거라 실존은 당연히 아니고 뭐 손연아라는 분도 아마 있으신 모양인데 이것도 이제 민간 설화 정도에만 나와서 제대로 이제 기술된 그 안에는 이제 없는 걸로. 조자룡 성소수자. 그건 아니야. 왜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이제 그 아들이 또 둘이 있었죠. 아, 있어요? 애들은 또 있고. 뭐 어쨌든 조자룡 괜찮네요. 멋있네. 네. 네네. 하여튼 여인 관계는 굉장히 이제 심플했던.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주군에 대한 충성이 먼저다. 그러니까 먼저 주군을 이 세상에 정립시켜가지고 네. 그 공을 얻는 게 문제지. 내가 지금 처자를 얻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다. 뭐 이런 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충성 덩어리죠. 뭐. 네. 그래서 뭐 이 여인 문제 같은 데서도 조자룡은 그만큼 깨끗하다기보다 그만큼 단호했다. 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상산의 조자룡 이야기도 잠깐 저희가 좀 나눠봤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그 말씀 한번 잠시 했습니다만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때 미인들이 그 사천 지방에 많고 그리고 이제 그때 말한 소주 항주 쪽에 네.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근데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나 우리나 일본은 추운 지방에 미녀가 많다고 하거든요. 추운 추운 지방? 지방? 예. 우리는 본래 전통적으로 남남북녀. 남남북녀란 말이 나오듯이 우리는 최고의 미녀를 강계 미녀, 북청 미녀로 꼽거든요. 저 강계가 제일 추운 지방이 하나였죠. 평안북도. 네. 그리고 이제 한경남도 북쪽에 있는 북청물장소, 북청지방도 미녀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하죠. 네네.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 그 유명한 그 아키다견이 있죠. 일본의 진돗개라고 할 수 있는 아키다견. 아, 네네. 고기가 나는 아키다 지방이라고 있거든요. 시바견 말고요. 아키다. 아키다. 일본의 진돗개 비슷한 거. 그 영화도 있었는데. 하치. 네네. 예, 하치에 나오는 그 개가 바로 아키다견이. 그 아키다 지방 미녀를 최고로 치거든요. 그게 일본. 북쪽이군요. 예. 눈이 엄청 많이 오는 지방. 그러니까 왜 우리 예전에 그 설국이라는 일본 그 소설과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유민이라고 일본 출신
한국에서 활동했던 영화. 네네네네. 유민 거기가 나왔던 영화였는데 네. 거기도 바로 니가타라고 바로 그 지금 아키다 비치거든요. 그 추운 지방에서 그렇게 미녀가 많대요. 그 이유가 있나? 북유럽 쪽에 또 미녀분들이 많죠. 뭐 남쪽도 많습니다만 네네. 대체로 약간 좀 춥고 눈 내린 지방. 네, 그쪽 지방이 러시아도에 좀 네. 춥지 않습니까? 네. 뭐 미녀가 많다고도 이제 왜 하잖아요. 그럴까? 그게 이제 우리가 미녀를 무엇으로 보느냐 대체로 네. 약간은 좀 피부는 좀 흰 쪽으로 네. 대체로 그렇게 보잖아요. 네, 그러려면 그렇죠. 이제 일조량이 좀 적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체로 이제 조금 윗동네가 팔다리가 좀 길쭉길쭉한 것 같아요. 그 오히려 이제 한대 지방에 생존하려면 아주 추운 지방은 몸집이 작아져야 되는데, 근데 한대 지방에서는 몸집이 커야지. 그러니까 그 우리가 노르웨이, 네. 스웨덴 사람들 몸집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몸집 커야지 이게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생존에. 반면에 이제 예를 들면 뭐 동남아라든지 쪽이 조금 이제 좀 작으신 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머리가 특히 작아야 되고 그죠. 네. 하여튼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된 게 아닌가. 네. 아니면 그 한대 지방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공기가 찬 공기가 바로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가 높아야 되잖아요. 코가 들어가서 이제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가 아무래도 높아야지 입체적인 얼굴에 미가 완성이 되니까 그런 것도 작용하지 않을까요? 우리끼리 생각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흰 피부에 예를 들면 좀 빨간 입술 이런 게 이제 눈에 더 띄고 뭐 그때 당시 어떤 미의 기준 같은 거에도 부합했던 네. 이런 게 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그렇죠. 뭐 아무 설득이 잘 안 되는 모양이구나. 네, 별로.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뭐 그렇죠. 미인은 여기도 뭐 태명 교수가 이게 삼국지속의 삼국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미인의 기준 지극히 주관적인 게 많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네. 뭐 그렇게 하고 있죠. 뭐. 네. 네. 그래도 또 우리 한우의 기준은 소선당 아니겠습니까? 아우, 좋았어. 네, 소선당 한우 툭불 요즘에 소고기 하시는 사업자들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소선당 한우와 같은 업체들이 많이 좀 생긴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뭐 가장 최고의 한우라고 네. 한다면 또 소선당 아니겠습니까? 미의 기준은 사실 네. 사람마다 다르지만 맛의 기준은 하나잖아요. 오직 하나. 네. 그렇습니다. 네. 맛의 기준. 그래서 이제 소들이 다 줄 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았어. 소선당 쪽으로 네. 나도 최고의 한우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소선당 한우 네. 맛있는 툭불 고기를 합리적 가격에 만나실 수 있는 네. 소선당 한우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고 꼭 한번 드셔보시면 아마 바로 단골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줄 설 수밖에 없는 소선당 한우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미인들도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장수들 얘기도 이제 같이 좀 나오긴 네, 나왔는데 그렇죠. 이 정도로 버무리면 되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삼국지가 설마 대망의 클로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수 이야기를 뭐 장수 이야기도 네, 남았죠? 네. 여포와 네. 조자룡. 여포 조자룡. 네. 있잖아. 여포 조자룡. 조자룡 여포가 이제 방금 나오긴 했는데 예, 이제 예. 사이드로 나온 거고. 예. 그 장군들의 이야기. 예. 네. 여포 한번 가볼까요? 여포. 네. 네. 그 사실 우리가 뭐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여포야말로 뭐 그런 이야기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은 적토마하고 사람은 여포다. 관우가 타던 게 이제 적토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래 이 여포가 네. 왜 이제 자기의 그 애초 보스였던 정원을 배반하고 그 동탁에 붙었냐면 동탁이 이제 여포의 사람됨을 보니까 뇌물 같은 거 좋아하는데 특히 좋은 말 주면 좋아한다 해가지고 네. 적토마를 주면서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치면 가장 뭐 최고급 승용차라 자가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 그런 최고의 개념이겠죠. 차는 람보르기니한테 주고. 좋아. 페라리.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축구 선수 중에 적토마 고종훈. 네. 고정훈 네. 선수. 예. 그분이 엄청나게 잘 달리는 선수가 있었어요. 쉬지 않고 달린다는 거죠. 네, 적토마. 네.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장수일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힘으로 치면. 이거 얼마나 힘이 셌냐면 여포요? 예, 여포가 장비하고 먼저 싸움을 하는데 장비하고 여포가 50합을 이제 쟁쟁쟁쟁 50합을 붙어도 승부 안 나니까 관우가 참전하는 거죠. 근데 1대2로 붙어도 또 안 밀리고 계속 승부가 나니까 또 유비까지 달라붙은 거예요. 근데 1대3쯤 되고 좀 하다가 결국 뭐 여포가 가지만 네. 그 정도로 그냥 힘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여포 같은 경우는 조조의 장수 대여섯 명이 다 달라붙을 정도 돼야지 그나마 이제 자리를 받을 정도 될 정도로
힘으로는 최강의 어떤 네. 전사였다 이거죠. 오. 그 여포도 지금으로 치면 내몽골 지방, 그러니까 변방민족으로 보는 거죠. 아. 지금 우리가 잘 보면 재미있습니다만 그 동탁도 그렇고 여포도 그렇고 그죠? 이 변방 쪽에서의 어떤 일종의 프리랜서인 거죠. 용병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몽골 쪽에 그 무슨 씨름하고 뭐 이런 분들 보면 진짜 이 기골이 네. 장대하고 아주 힘 엄청 센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이 여포가 가장 이제 인중 여포인데 우리 여기 삼국지 연예에서는 배신의 아이콘인 거죠. 네. 여포가요? 네. 배신을 많이 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배신 많이 했죠. 그러니까 여포를 어떻게 보면 살부사다, 살모사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 삼국지에는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연희에는 이제 양아버지식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정원이라는 사람하고도 이제 양아들이었는데 정원을 배신하고 동탁한테 갔다는 거죠. 네. 네. 근데 또 정원을 죽이고 갔고 또 동탁도 또 죽이고 그 했으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장비하고 처음 싸움할 때 장비가 이런 식으로 먼저 도발을 하는 거죠. 3명의 성을 가진 종놈의 새끼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그러니까 본래 너 아버지한테 받은 성이 있을 것이고 정원의 성이 있고 여포, 동탁의 성이 있으니까 너는 성이 3개나 되냐? 이렇게 이제 도발을 한 거죠. 근데 정사에는 아까 말씀처럼 그 정원의 양아들이라는 기록은 없다고 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진짜 이 3명하고 붙어도 충분히 거뜬하게 상대해내고 조조의 어떤 그 6명 장수들하고 나름대로 싸울 수 있는 정도의 힘이었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제 배신의 아이콘이 됐냐. 유비에게 처음에 의탁을 하러 가가지고 유비한테 이렇게 좀 도움을 받다가 나중에 유비의 지역을 다 뺏어버린단 말이죠. 네. 그 장비가 술을 먹고 이제 좀 실수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뭐 자기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을 왜 이렇게 배신하느냐. 네.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지금으로 치면 아주 한미한 지방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냉대와 차별을 겪어가지고 계속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자꾸 배신으로 나타난 거 아니냐. 오로지 믿을 건 나 혼자밖에 없다. 네. 기회 있을 때 빨리 내가 차지해서 내 힘을 기르지 않으면 어차피 그렇죠. 저놈들은 나를 늘 무시하는 나쁜 놈들이니까 네. 이런 생각이 이제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계속 많이 받다 보니까 믿을 사람이 없고 기회가 왔을 때 움켜져야지 나에게는 내일이 없다 이거죠. 나에게는 오로지 지금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배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삼국지 연희의 세계관에서는 정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관에서는. 네. 정통이라는 것은 부정을 바로잡는 게 정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정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속적 의미에서 출세라는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과의 어떤 신이 약속을 깨는 것들은 반드시 응징받아야 된다 이렇게 네, 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포에 대한 묘사도 아주 꾀도 없고 힘은 세지만 꾀가 없다. 그리고 들을 줄 아는 귀가 없다. 네. 그 여포에 책사가 있단 말이죠. 진궁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럼 나중에 이제 진궁이 애초에 조조하고 뜻이 맞아가지고 조조와 같이 이제 조조가 동탁을 죽이려다가 도망을 치게 될 때 삼국지 연희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백사의 집에 갔다가 자기 죽이는 줄 알고 돼지 잡으려고 하는데 그 가족들 다 죽여버렸다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바로 진궁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이제 여포의 책사가 되거든요. 그 나중에 다 죽게 되는데 그 진궁의 어떤 간절한 간언도 결국 여포는 듣지 못해가지고 결국 죽게 되거든요. 그런 판단력이 모자라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결국 여포가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장수인데 결국 왜 이렇게 비참하게 나중에 죽게 되느냐. 결국은 이 삼국지 세계에서도 우리가 막 무협지 세계에서 전륜한 무공을 가지고 뭐 몇십 갑자의 아무리 전륜한 무공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은 성패를 결정하고 사람을 모으는 것은 힘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마음, 가슴이다 이거죠. 병분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조조에게 잡혀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조조에게 잡혀 죽을 때도 마지막까지 승부수를 던지거든요. 어떻게 해야죠? 뭐라고? 마지막에? 네, 그러니까 조조에게 잡혀 죽을 때 조조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여포가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자기 구명의 메시지를 던진단 말이죠. 장군, 성상, 당신의 부대와 나의 용맹이 이렇게 결합해보니 당신의 머리와 나의 용맹이 결합하면 진짜 우리가 이 천하 쉽게 통일한다. 나를 한 번만 더 살려주시오. 기회를 주시오. 네. 자, 그럴 때, 또 조조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왜냐면 조조 사람 욕심이 많으니까. 네. 그럴 때 유비를 본단 말이죠. 그때 유비와 같이 이제 그 여포를 공격했거든요. 그때 유비가 한마디 하는 거죠. 정훈하고 동탁이를 잘 생각해 보라고. 쟤는 항상 죽어는 배신할 놈이다. 배신할 놈이야. 그러니까 뭐 연희의 이야기입니다만
여포가 결국 이제 현장에 교수형이죠. 목을 친 게 아니라 목을 메어 주겠다는데 끌려갈 때 뭐 유비 보고 악담을 퍼본 거죠. 야, 이 키 큰 놈아. 그러니까 유비의 약간 속칭이 귀 크다 했잖아요. 키 큰 놈아. 난 그렇게 너를 잘해줬는데 너는 나를 살려주지 않느냐라고 이제 했다고 그 이제 소설적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 은혜를 안 갚고 끊임없이 또 은인의 그 보따리까지 다 빼앗아가고 네. 이런 것들이 하니까 우리 생각에 난세일수록 자기 이해관계만 차리면 우리가 잘 살 것 같잖아요. 네. 언제 너를 다시 본다고. 그리고 지금 이때 아니면 네가 뭐 나를 언제 도와주겠어. 언제 너를 두 번 다시 본다고. 이런 난세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난세일수록 가장 이 속을 빨리 차린 사람들이 빨리 죽더라고요. 여포를 보고 있으면.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난세일수록 우리 생각에는 오히려 내 이해관계 머리 이해타산 빠르고 계산기 탁탁 두드려가지고 얘한테 도와주고 뭐 안 도와주고 이걸 따져갖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가장 빨리 제게 제가 넘어가는 게 여포 사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유비의 사례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오히려 약속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오히려 끝까지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뭐 역사적으로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맞다면 아마 이제 굉장히 혼돈의 시대일 텐데 예를 들어 뭐 국가라는 뭐 확실한 중앙의 어떤 권력이 잘 행정력이 잘 미쳐서 뭐 이럴 때는 약간 뭐 거짓말하거나 이럴 때도 이제 중앙 권력에서 잘 뭐 통제도 하고 잡아들이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믿음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상황, 완전 혼돈의 사태면 저놈이 나한테 거짓말하면 그건 보복하지 않고는 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어쩌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하나의 어떤 나를 배신한다거나 이럴 때 더욱더 가혹하게 혹시 물리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자, 여포까지 저희가 지금 전해드렸고요. 지금 이제 조자룡 이제 등장 직전이죠. 네. 네. 그리고 삼국지를 한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설마 네. 그렇다면 한 또- 시간 벌써 지났어요? 또 6부까지 가나요? 저는 예상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오늘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제가 내기에서 졌다 한들 이렇게 재밌는데 6부 안 가? 가야죠. 예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5번째가 짱이고 네. 6부까지는 가야 된다. 5장 6부다. 그게 그 뜻이에요? 5장 6부잖아요. 이제 좋다. 6부까지 삼국지는 가야만 합니다. 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쇼 머스트 go 오. on. 네, 쇼는 계속돼야 됩니다. 삼국지 쇼. 네. 이제 정말 대망의. 네. 어차피 이 정도 딱 깔끔하게 네. 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5부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네. 6부에서 그럼 저희가 진짜로 이제 더 이상은 저희도 끌 생각이 없어요. 끄는 것도 아니고 사실. 네. 워낙 이 책의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네. 사실 삼국지 6부에 끝냈다면 욕 먹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끝냈냐고. 그러나 네. 6부에는 반드시 저희가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어떻게 노래 플로 청취자들을 위해서 한번 추천해 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오늘 이야기에는 사실 사랑 좀 그렇긴 했지만 아무튼 사랑도 나왔고 네. 전쟁의 얘기도 나왔으니까 다비치의 사랑과 전쟁. 아, 사랑과 전쟁. 네. 저는 6부로 반드시 끝내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이소라의 약속 한번 추천해 네. 보겠습니다. 네. 혹시 그럼 저는 뭐 그 덕녀군의 월량적 아심인가? 그 있잖아요. 월량적 아심? 네, 뭐 그런 그런 게 게 있습니다. 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제작진의 선택을 한번 믿어보도록 네. 하고요. 저희는 삼국지 대망의 진짜 끝 6부, 네, 6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